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예측 결과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우편번호 02586, 서울 동대문 우체국 사서함 26호입니다. 우편 엽서도 좋고 일반 편지 형식도 좋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얻게 되는 예상 의석수, 그리고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얻게 되는 예상 의석수, 이 둘을 합한 최종 예상 의석수를 적어 보내주십시오. 가령 국민의힘 지역구 의석수를 140석으로 예상을 하시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의석수를 11석으로 예상을 하시면 그 최종 합계 숫자인 151석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장 근접하는 숫자를 적어 보내신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썸네일 사진에 보신 다이물러 벤츠의 마이바흐 자동차는 물론 고급 모형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상품도 동일한 모형의 고급 모형입니다. 시가 25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가격입니다. 물론 앞으로 협찬하시는 분이 만약 나오신다면 실제로 국산 자동차를 상품으로 내걸 수도 있습니다. 합계 숫자를 정확하게 맞히거나 근접하게 맞히거나 상품 후보가 되실 분이 여러 분 나올 경우에는 우편을 먼저 보내신 분을 최종 우승자로 뽑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일 경우에는 추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고도의 과학입니다.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고도의 직관과 통찰력이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오랜 경험이 쌓여야 하고 또한 경험의 축적에 머물지 않고 새로 바뀐 환경과 조건에 대한 냉철한 판단,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민감한 분석력을 갖고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투표일 이튿날 새벽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정확한 선거 예측은 출구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지역구 후보와 비례정당을 선택하러 나온 유권자들에게 일일이 물어서 그 응답을 후보별로 정당별로 추려놓는 것이 출구조사입니다. 출구조사조차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출구조사를 앞설 수 있는 선거 예측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출구조사는 투표일 당일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된 이후에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유효기간 또한 이튿날 새벽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과 10시간 미만일 것입니다. 선거 예측의 한 가지 방편으로서 출구조사는 투표 마감 시각부터 개표 확정 때까지 짧으면 4시간, 길어야 10시간 정도 유용하다고 할 것입니다. 흔히들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에서 투표 행위의 본질적 의미를 찾곤 합니다. 그러나 고대 아테네 사람들은 선거가 관리를 선발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인디아나 대학 역사학과 에릭 로빈슨 교수가 쓴 책,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독해와 출처, 이 책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부유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체 구성원들의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선발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통치는 주로 500인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위원들을 선발하기 위해 아테네 사람들은 추첨이라고 알려진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선거 예측의 연원을 따지기 위해 고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선거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편으로 투표를 한다거나 학교나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가 한 표를 행사하는 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로빈슨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선거학, 세폴로지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선거 및 투표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하는 정치학의 한 분야입니다. 선거학은 선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세폴로지는 과거 선거구의 투표 데이터, 여론조사, 캠페인 재정 정보, 그리고 유사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선거와 투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결과를 분석하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그 방법론을 원용하면 선거의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힌트를 제공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네이트 실버라는 유명한 통계학자가 있습니다. 올해 56세인 이 사람은 원래는 야구, 농구 같은 스포츠 통계를 분석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분석 틀을 갖고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여러 차례 선거 예측이 적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포커 선수이기도 합니다. 포커 대회에서 우승한 상금으로 실제 생활을 영위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포커를 운수에 맡기는 승부라기보다는 철저히 통계와 확률에 따른 과학적 승부 겨루기로 본 것입니다. 네이트 실버는 미국 프로야구 월드시리즈 우승팀 후보를 고를 때 탈삼진, 수비 안정도, 마무리 투수 이 셋만 본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석가들이 주전 선발 투수의 방어율, 팀 타율, 과거 우승 경험 이런 것에 주목할 때 네이트 실버는 삼진, 수비, 마무리 이렇게 셋만 본 것입니다. 그것이 적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 어떤 예측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 지지율 40% 돌파 여부, 주식시장의 흐름, 물가 동향, 정당 지지율, 전국적 대선 잠룡들의 움직임과 영향력, 윤석열 대 이재명 혹은 한동훈 대 이재명, 이러한 프레임, 각종 리스크의 진행 정도와 대처 능력, 예를 들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여권의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등, 그리고 제3지대 정당들의 움직임,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 서울과 수도권 유권자들의 동향,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정밀하게 살필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 역시 미국 얘기입니다마는 지난 40년간 미국 대선에서 단 한 번을 빼고 모든 결과를 알아맞힌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예언가라는 별명을 듣고 있는 아메리칸 대학 역사학과의 앨런 리트먼 교수입니다. 리트먼 교수는 모두 13가지 항목으로 예측 모델을 구성합니다. 집권당의 입지, 대선 경선 과정, 후보의 현직 여부, 제3후보, 단기 경제성과, 장기 경제성과, 정책 변화, 사회 불안, 스캔들, 외교 군사 실패, 외교 군사 성공, 현직 후보의 카리스마, 도전자의 카리스마 등 13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일반 여론조사는 트럼프에게 기울어 있습니다만 리트먼 교수의 예측 모델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바이든이 5대3 정도로 우세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치학자, 정치 분야 연구소, 그리고 각 당의 싱크탱크에서 여러 예측 모델을 갖고 정밀한 분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얻게 되는 결과는 철저한 대외 비밀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인 정밀한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과거의 여론조사 결과,
또한 그 변화의 추이, 지난 20년 동안 쌓여온 지역구 선거 결과, 지역구의 유권자 인구 변화, 유입 인구와 전출 인구의 출신 고향, 그리고 전통적인 정치 성향, 세대별 구성 비율, 주력 유권자들의 소득 수준, 교육 정도,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측 후보와 상대 후보의 직접적인 능력 비교, 인물 비교, 카리스마 비교, 대중적 인기도 비교,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선거 결과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공을 들여야 하며 중앙당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오랜 선거 경험과 통찰력, 직관, 이런 것들이 훨씬 정확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기상청 날씨 예보보다는 아이고 무릎 아프다, 내일 비 온다, 빨래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대회가 열릴 때면 영국의 도박사들이 각 나라 대표팀들의 우승 확률을 내놓고 배당금을 발표합니다. 순위까지도 공개합니다. 이들은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의 예측 명단을 내놓기도 하고 그 순위기를 매기기도 합니다. 맞힐 때보다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나름 과학적 근거를 갖고 분석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의 일반 여론조사와 베팅업체의 도박사들이 하는 조사는 비슷하면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망치도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여론조사 업체는 가령 투표 당일 당신은 어느 당 후보를 찍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도박사는 투표 당일 당신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는 유권자의 주관적 호불호를 묻는다면 도박사는 유권자의 객관적 판단을 묻는 것입니다. 유권자 마음은 수시로 바뀔 수 있지만 도박사가 수집하는 정보는 오히려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투표 당일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10% 안팎은 투표소에 가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도박사들의 질문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 성향을 압박하여 추출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일반 조사에서는 모르겠다는 응답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지만 도박사들의 질문과 대답에는 모르겠다는 항목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반드시 한쪽을 선택하도록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분야의 예측 모델과 과학적 분석 같은 인류의 실력과 경험이 쌓이고 쌓인다면 언젠가는 지진, 산불, 독감 유행 이런 것들까지도 비교적 근사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핵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을 확률로 표시하면서 그 확률이 높아졌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예측 결과를 보내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내실 곳은 우편번호 02586 서울 동대문 우체국 사서함 26호입니다. 우편 엽서도 좋고 일반 엽서도 좋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얻게 되는 예상 의석수 그리고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얻게 되는 예상 의석수 이 둘을 합한 최종 예상 의석수를 적어 보내주십시오. 가령 국민의힘 지역구 의석수를 140석으로 예상하시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의석수를 11석으로 예상하시면 그냥 최종 합계 숫자인 151석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